네, 예고해드린 대로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금방 뵀습니다 이번에. 네, 네.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요. 네. 예. 지금 인사 관련해서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예. 제가 인사 관련해서 처음 이제 문제 제기했던 예. 것은 페이스북, 텔레그램 이런 걸 쓰다 보면 새로 폰을 바꿨거나 예. 또는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렇죠. 여기 뜨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어플 중에 이제 리멤버라는 예. 어플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직장을 가고 그러면 일촌 연결돼서 뜨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12월 3일 내란 예. 비상계엄 이후에 예.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요? 저랑 인연 맺어서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아, 정부 예. 산하기관 이런 데 근무한 분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캠프에 있던 분들이. 그래서 이건 막판에 너무 이거는 알박기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집중해서 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보인단 말씀 아니세요? 예.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여기서 저희가 하나 주목해 볼 게 박근혜 정부 때 2017년 탄핵을 당하고 예. 약 4개월 가까이 이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예. 했잖아요. 예. 그때 무려 48명이나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일종의 장급 예. 기관 장급을.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 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1월 7일 날 인사에 대해서 시행하고 준비하라는 발언을 해요. 예. 1월 3일 체포 1차 작전이 실패를 하고 예. 1월 7일 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뒤에 2월 20일자 기준으로 예. 그때까지 53명이나 지금 공고가 그래요? 나 있어요. 예. 작년 12월까지는 3명밖에 공고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1월, 2월 해가지고 13명 이상 더 많이 공고가 나고 현재까지 12월 3일 내란 비상계엄 이후에 53명이나 공고가 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실행한다라고 본다면 물론 인사 수요가 있었는데 못했던 거 미뤄둔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 내란 비상계엄 이런 과도기라고 그러면 웬만한 자리는 중단을 하고 홀딩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네, 예.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지금 53개 자리나 지금은 플러스 알파죠. 날짜가 좀 더 지났으니까 그게 공고가 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랑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해서 정지된 기간에 고건 총리가 대행을 할 때는 딱 4자리만 임명하고 나머지는 안 정말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것만 했다. 한전사정 이렇게, 뭐 이런 것만 예. 했어요. 주요 공기업 중에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거 몇 개만 하고 다 연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예를 들어 경찰 인사에서 봤듯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막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건 마지막 알박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자기들이 사는 거다.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란, 비상계엄 이런 거에 대한 감추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조기 대선이 와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이건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양산할 걸 예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란 이런 거에 가담됐거나 또는 그런 걸 감추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안 바꿀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임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2+1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 공기업 이런 데들은 2년 더하기 1년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만약에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거랑 뭐가 관련이 있어. 교체를 해야 되겠네 했을 때 나를 탄압한다. 그런 명분을 엉뚱한 삼기 위해서 식으로 알박기라고 명분이 있다 될 이 수 말씀이시죠? 그럴 수 있죠. 그럼 경찰은 걱정인 게 그 어떤 피의자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알박기를 해놓으면 네.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함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직을 바꾼다 했을 때 굉장히 뭐 대언론 플레이 같은 걸 통해서 나를 지난 정권 사람이라고 그래서 핍박한다라든지 전혀 엉뚱하게 해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전환 내지는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함부로 못하게 하는 엉뚱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이게 비유가 일제시대 친일파 경찰들이 남아서 어떤 독립운동가 수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의 지금 정확한 비유죠. 그래서 저희가 친일 잔재를 거의 청산할 수 없는 그러면 이거 내란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게 이제 서울청장 이런 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이번 경찰 인사를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군요. 경찰 인사 말고도 많이 주목해서 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표적으로 문화부께 최근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 고용부 고용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이 누굽니까? 그 지금 뭐 대권 후보로 거론이 어쨌든 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전혀 직무랑 관계없는 분을
12월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임명을 하고 예. 산자부 이런 데서도 또 중요한 자리에 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을 임명을 했어요. 예. 이런 다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과 직결되는 사람들 또 주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포진시켜 놓으면 새 정권이 들어서서 예를 들어 새로운 대한민국 정상적인 대한민국 미래로 가자고 했을 때 예.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굉장히 그런데 이런 어떤 알박기 인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보시기에? 그래서 옥중 인사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V1, V2라고 불리는 그분인가요? 아니면 뭐 최상목 대행인가요? 제가 보시기에. 법률적인 예. 아주 세부 깊이 있는 건 모르지만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 예.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는 정지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노르란 뜻은 아니겠지만 이런 중요한 인사 같은 걸 직접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하나만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경찰국 등등에 해서 이제 취합해서 보고를 한다 치고 그동안 얼마나 기재부 장관 경제부 총리 한 거잖아요. 예. 경찰 인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 어떤 대통령의 지위 있는 것처럼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이상한 세간의 어떤 오비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예.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을 고쳐맨다고 느끼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고쳐매는 예. 듯한 이런 인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본인도 뭐라고 답을 했냐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 박현수 서울청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는 걸 아느냐. 예. 그랬을 때 본인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뉴스에도 나오는데 분명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면서 사인을 했다? 예. 웃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누군가 이분들을 제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분으로 하자라고 결정 내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누구로 의심하십니까? 호환마마 있잖아요. 그 누구도 검찰도 아직까지 입에 수사 보고서에도 이름을 지금 거론하지 저기 못하는 계시 혼자 앉아 계신 분. 호환마마 꽃감인가요? 예. 아, 그분을 의심하시는군요. 아무래도 이게 의심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언론에 이미 나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인사비서관을 했던 이원모 예.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께서도 지적하고 한 게 언론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하는 거 과연 이것들을 의심한다라고 해서 욕할 수 있느냐? 예. 합리적으로 자 내란 이 어떤 우두머리와 함께 주요 종사 내지는 또 단순 가담 어디로 분류될지 모르지만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을 많이 했기 승진 때문에 인사시키거나 예, 예. 오히려 예. 제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패턴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예.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 때 예. 특별 감찰반에서 활동했던 분들 예. 하고 있는 분들 예. 예를 들어 이제 감찰에는 주로 어떤 게 있냐면 공직기강이라든지 민정이라든지 예. 총리실에 또 민정이 있거든요. 거기도 60여 명 이상 있어요. 예. 파견 공무원들이 이런 분들이 지금 승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런 분들은 이번 비상계엄 내란과 분명히 관련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의심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다 승진 인사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경무관 이상 30명을 했잖아요. 예. 호남 분이 한 명도 지금 승진 못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우연의 일치 치고는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도저히 안 맞잖아요. 예. 호남 사람이 어떻게 30명을 하는데 한 명도 안 되느냐. 예. 그럼 이것은 누군가가 처음에 단계에서부터 배제해야 된다라는 뭔가 있었지 않았는가. 예. 그런데 재밌게도 경찰 인사 전에 중간에 한번 찌라시가 세게 돌아서 그게 말이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경찰 인사에 대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배제하는 류의 글들이 돌아서 저 캡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인 의심을 자초했다. 예. 그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겹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그 정점에 누가 있다 이렇게 예. 의심이 되는 거죠. 자, 정점에 있는 그분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 그때 신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긴 상당히 어떤 절대 권력을 잃을 것을 짐작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 그 의심이 맞다면 그래서 알박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내 세력을 심어놓겠다. 네. 이런 어떤 절박한 몸짓일 수도 있는데 그 의심이 맞다면요. 네. 지금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이제 그 불안감에 있으면서 당시에 그 조선일보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다고 추정하십니까? 자, 날짜별로 한번 예. 보면 어느 정도 그게 좀 궁금증이 풀리는 예. 면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기자랑 이제 통화하고 한 내용들이 예. 오픈이 됐잖아요. 예. 9월 20일경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요쯤이잖아요. 예. 물론 통화 기록은 검찰이 첨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거래를 부탁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건 뭐 실체는 아직은 뭐 예. 서로 인정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날 예.
제가 이제 10월 27일 날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는 걸 공개를 하고 예. 10월 31일 날 민주당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그 음성을 일부분 예. 딱 김영선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많이 예, 맞네 예, 하는 예. 걸 오픈을 했어요. 예. 일부분이죠. 예. 그거는 차 타고 가면서 아마 누구한테 들려줬던 부분, 예. 그 녹취된 부분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명태균 씨가 이제 이런 글을 남기죠. 아버지 산소에 뭐를 묻으러 간다, 예, 예. 묻으러 간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 3박 4일 정도 이분이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1월 4일에 보면 107쪽짜리 수사 보고서가 써진 날이 11월 4일이잖아요. 11월 4일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네. 녹취는 더 이상 없다라고 예. 했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없다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예. 어떤 뭔가가 물밑에서 만약에 지금 나온 설대로라면 그 기간에 어떤 협상이 누군가를 네. 거간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추정이 좀 더 되는 건 11월 7일 뜬금없이 대국민 담화를 하잖아요. 간담회 겸. 예.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나는 불법적인 거를 의뢰한 적도 없고 예. 받은 적도 없다.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는 사실상 예. 2021년 11월 5일 후보가 된 대로 끊었다는 예. 식으로 이제 대국민 담화 간담회를 합니다. 예. 자, 그렇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이런 불법한 걸 안 했다고 했다는 그렇게 자신 있게 할 때는 네. 뭡니까? 어느 정도 뭔가 거래가 정치 작업이 이루어졌다. 있을 수도 예. 있다고 추론이 될 수 예. 있죠. 그렇지. 그렇지 않다 예. 그러면 이게 녹취가 막 건너가고 있는데 예.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명태균 씨가 11월 15일 날 구속이 되잖아요. 예. 그 사이에 지금 명태균 씨 주장대로라고 보면 검찰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전자레인지에 넣고 폭파시켜라. 예. 그 기간에 이제 예. 회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 주장은요. 예. 주장은. 그렇게 검찰이 압박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네네. 예. 압박을 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 뭔가 거래가 깨졌으니까 폭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래가 성공했다면 뭐 폭발할 게 예.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보면.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앞쪽의 것이 그런 거래가 진짜라고 한다면 그런 설이지만 예.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전체가 풀리는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 거기에서 조선일보가 이거 갖고 있다는 걸 몰랐으면 조선일보를 화를 내면서 경로하면서 내가 폐간하겠다는 말 할 리가 없는 예. 것이고 예.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런 걸 갖고 조건을 걸고 협상을 예. 해? 예. 이런 측면이 있었겠죠. 예. 있었다고 보면 날짜별로 예. 보면 더구나 예. 이 말을 한 시점이 중요하죠. 네. 국민들이 정말 김건희 씨에 대해 잘 모르는 면이 네. 있죠. 굉장한 어떤 산전수전 공중전 네. 높은 정무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 거기에다가 굉장히 이 사람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5년도 안 되는 지금 3년 만에 네. 지금 이렇게 된 권력에서 그게 탄핵 이후 시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확한 며칠은인지는 네, 모르지만. 그렇죠. 자, 탄핵이 된 시점에 그 정도로 조선일보를 폐간할 네. 한다고 말할 정도의 어떤 뭐 기계는 아닐 네. 것이고 그런 어떤 뭐랄까 당돌함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네. 기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실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오만 네. 자만에서 네. 나오는 거겠죠. 예.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탄핵이 됐어요. 예. 정지가 됐어요. 권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그건 아니겠죠. 권력을 다시 찾아온다기보다는 아직 이제 물론 그때는 네. 현황 파악이 좀 덜 네. 됐을 수도 있지만 네. 여전히 그 하늘을 찌르는 그 오만 반자 아직도 이 세상은 이런 아직도 내 것이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굉장히 정말 정말 당돌하다 해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태인 거였죠. 자, 그렇다면 그때 이제 그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약간 시계를 뒤로 돌려서요. 조태용 원장과의 문자가 무엇이었느냐. 네. 뭐 이런 어떤 추정을 여러 사람이 하도 이상하니까요. 네,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 교수님은 그날 그 문자 내용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자료를 수거해 오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든지 정리해서 가져오라. 이런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의심하신 이유가 뭐였죠? 아니 그분들이 말씀대로 뭐 예. 바뀐 전화번호를 예. 알려준 거다. 그렇다면 공개하시면 됩니다. 예. 공개를 안 하잖아요. 예, 지금. 예, 예. 그리고 자주 있던 일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평소에도 있긴 있었다.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 예.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뜻은 평소에도 교류가 많으니까 예. 제가 권순표 앵커님을 모르는데 제 번호 이걸로 바뀌었어요 하지는 예. 않을 테니까. 그렇죠. 예, 서로 전화번호 네,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야죠. 전혀 번호를 알려줬다는 것도 택도 없으니까 이제 이런 추론이 시작이 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그날 점심경에 이제 그 12월 2일 날 예. 점심경에 이제 명태균 변호인이 민주당에도 줄 수 있고 뭐 국민에게도 네. 줄 수 있다. 일종의 예. 시민단체에도 줄 수 있다는 식의 예. 발언을 하고 아마 언론사 마감 때문에 그런지 4시 5시경에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고 예.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거 보면 5시 한 뭐 후반대 4, 50분 경에 이제 이런 문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네.
국정원에 이걸 했을 이유가 뭐냐 갑자기 뭐 그날은 아마 국정원장은 내일 비상계엄 버튼 누른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국정원한테 지시할 게 뭐냐 또는 협조를 구할 게 뭐냐 결국 그 홍장원 1차장이 말했던 자승스님 소신공양 입적 그 부분에서 국정원이 출동했다 뭔가를 했다 다만 홍장원 차장이 그 말씀까지는 꺼냈지만 무슨 일을 했다가는 그건 말 못하죠 국정원법이나 보안상의 문제로 그러면 그때 했을 일은 간단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수거하고 자승 당시에 네네 뭔가를 찾아서 해수하거나 뭐 했겠죠. 그때 분명히 그걸 보고 효능감을 느껴서 이걸 국정원을 이렇게 하니까 새벽에도 이런 건 뭔가가 되더라. 뭔지는 저희도 모르죠.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원장한테 자, 다시 정리하면 자승 당시에 국정원을 시켜서 뭘 해보니까 깨끗이 마무리를 짓더라. 뭔가가 그 뒤로 자승 입적 소신 공양 이후에요. 수많은 미스테리가 있었죠. 근데 조용해졌다 이 말씀. 3일 전에 입적 3일 전에 불교 관련 취재하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불교 미래 비전에 대해서 향후 20년 뭐 쭉 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설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틀 전쯤에는 굉장히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적을 했다. 대공혐의점. 물론 자승 스님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남북 경협 관련된 뭐를 해보려는 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뭐 북에서 그거를 뭐 경협이 안 돼서 뭐 해친다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될 거고 그때 서로 굉장한 설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많이 불교계에 알려져 있고 누구랑 설전을 말씀입니까? 윤 대통령과 자승 스님께서 굉장한 설전이 있었다. 이게 청취자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냐면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과 그 계엄 전날 주고받던 문자는 신 교수님이 추정하시기에는 추정이죠. 이 명태균 씨 관련을 수거해 와라. 뭐 이런 문자였을 것으로 추정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문자로 추정하시는 이유가 그 얼마 꽤 전에 있었던 자승 사건 때 2023년 11월 29일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날 11월 29일. 11월 29일 날 있었던 자승 사건 때 국정원의 어떤 능력을 봐서 이런 어떤 문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고요. 그때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보세요. 마지막 통화를 한 분들이 112나 119에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이거 조금 통화 내용이 이상해 보입니다.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현장에 도착한 건 112나 119가 아니라 국정원이 도착했잖아요. 그것도 수십 명이나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이 뭐 불을 끌어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른 어떤 미션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국정원이 평소에 하는 일을 보면 주요한 업무들을 보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뭔가를 해서 윤 대통령이 그걸 인정했구나. 그러니까 12월 3일 날도 밤에 홍장원 1차장에게 주장하시는군요. 뭔가를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지시를 한 게 있잖아요. 뭐 방첩사랑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보면 굉장한 그때 일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 아니겠냐.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본인들이 문자를 까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승 당시의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거는 팩트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것도 추정인가요 지금? 아니 불교계에서 저는 들은 게 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분명하게 들은 게 그거는 윤 대통령 그건 아직까지 어떤 직접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불교계 그걸 뭐 어떻게 확인해요? 한 분은 이거고. 입적을 하셨으니까 그건 안 해줄 테죠. 그때 뭔가 설전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불교계 내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구체적인 그래요. 내용도 말씀을 주셨고 그 설전 이후에 스스로 입적했다. 이게 지금 알려진 바고요. 그런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국정원이 거길 나갔느냐. 이게 굉장히 또 핵심이겠군요. 이제 그때 설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서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자승 스님의 개인적인 부분을 막 얘기를 하면서 했다는 거고 물론 그것도 뭐 직접 통화 당사자가 입적을 하셨으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 불교계에서는 앞뒤에 정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고 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홍장원 1차장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방송에 나와서 하기 일주일 전에 SBS와 JTBC 모 기자분들께서 저를 다른 일로 찾아오신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은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취재를 해보셔라. 언젠가는 이런 것들도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일주일 전에 말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진짜 깜짝 놀라게도 홍 차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승 스님과 어떤 용산과의 관계는 무엇이었으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국정원이 나가서 스스로 입적을 하는 그 현장에 국정원이 나가서
그 무슨 일을 했었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규명이 돼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 예.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무속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회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제 수기 메모에 쭉 그 예. 전략 회의 때 있었던 예. 대책 회의를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예. 아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자승 스님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아, 주로 그래요? 뭐냐면 이런 무속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정통 종교에 대해서 이제 봉은사를 간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모시겠습니다.